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 연결되네. 잠시 관련 소식 알아보고 좀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인균 대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북한이 방사포 100여 발을 북쪽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네. 예. 오전에 이제 발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아직 합참에서는, 예. 몇 킬로미터를 날아갔다는 것은 지금 밝히지 않고 있고요. 네. 조사 중에 있겠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300mm 방사포를 한 190km에서 200km 정도 계속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만약에 이게 300mm 방사포를 한 100여 발을 동시에 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 반면에 기존에 쏘았던 240mm 방사포나 122mm 방사포를 쏘았다면 이것은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한 것일 수 있고 300mm 방사포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대형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왜 이렇게 계속 최근에 북한에서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걸까요? 최근에 지금 스카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정치적 메시지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즉 북한이 어떤 군사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한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데 어떤 그 타임 스케줄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데 그 진행해 나가는 실험 즉 테스트를 정치적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다. 즉 해야 할 테스트를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 의미까지 더 부과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 지금 500km를 날렸다라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커드 미사일을 왜 그러면 하냐면은 기존에 북한이 핵탄두를 개발을 하면 노동 미사일에 탑재를 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해서 네. 우리의 킬체인이라는 게 노동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 우리의 킬체인이 거의 무력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평산에서도 쏘았고 개성에서도 쏘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은 우리 군 당국에서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라 하더라도 고정된 곳에서 쏠 것이다. 네. 기지에서 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 보급도 받아야 되고 산두도 탑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록 이동식 미사일 발사되지만 고정된 진지에서 쏠 것이다. 즉 그 고정된 진지만 잘 감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스커드 미사일을 개성에서도 쏘고 평산에서도 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조선 너희들이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킬체인 그것은 의미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의미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쏘고 있는 이 방사포는 300mm일 경우에는 이것은 완전히 전략적 의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는 북한이 핵을 쓰지 않고 재래식 전력으로만 우리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우리 공군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 우리 공군력으로 북한의 지상군을 다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긴다는 것인데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의 공군만 제압을 해버리면은 한국 육군은 자기네들보다 규모가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정거리 200km짜리 만약에 방사포라면 이게 지난번에는 정밀화했다라고 그랬습니다. GPS 즉 러시아제 글로나스라고 하는 위성 한법 장치를 탑재해서 정밀화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100여 발을 동시에 쐈다면 사정거리가 일단 길죠. 거기다가 정밀화됐죠. 그런데 이것을 100여 발이나 무더기로 쏠 수 있는 동시다발의 능력까지도 보여줬다는 것은 이거 한 발, 오늘 쏜 이거 한 발이 비록 동해로 쐈지만 이것을 돌려서 남쪽으로 쐈다면 이 100여 발의 사격으로 남조선 너희들의 공군기지 하나가 박살났다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실제 300mm 방사포 한 100여 발이 공군기지 활주로로 쏟아진다면 그 공군기지는 거의 무력화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의 전방에 있는 대여섯 개 공군기지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리면은 우리 공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즉 재래식 대표님. 전력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능력을 지금 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갖추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 예. 지금 전해지기로는 120mm로 추정되는 이제 방사포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략적 의미보다는, 그것은 상당히 축소가 되고,
이 122mm 방사포가 지난번 연평도를 포격했던 그 방사포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지난 2010년 11월 23일을 상기해라. 너희들이 군사 훈련을 함부로 하면 그 연평도 포격도발도 우리가 타격 훈련을 했다는 데 대해서 어떤 그 대응적인 측면에서 했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것으로 또 너희들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압박의 메시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0mm하고 300mm하고 그 구경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그 의미가 조금 언뜻 와닿지는 않는데 그 차이를 조금 더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300mm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200km거든요. 예. 200km이기 때문에 200km고 그 위력도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0km면은 우리 공군기지 중에서 대구에 있는 그 대구기지와 청주기지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전체가 다 사정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122mm 방사포는 하나하나의 위력도 작을 뿐더러 뭐 지난번 연평도 포격 도발 보셨듯이 그냥 가오간체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 정도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사정거리가 한 20여 킬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수도권 불바다 뭐 이런 어떤 자산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무력 도발 서해 지금 동해 쪽에서 쐈지만 이것을 서해에서 쏘면 지난번처럼 연평도, 백령도를 완전히 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사정거리와 위력 때문에 제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신 대표님,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아서요. 일단은 끊고 잠시 후에 다시 다른 전화로 좀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전화를 좀 받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전화 연결을 좀 해봤는데 네. 음향 상태가 좀 고르지 않아서 잠시 후에 다시 이제 바로 또 연결을 시도를 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오전 11시 53분부터 122mm로 추정되는 방사포 100여 발을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북측의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예. 이 비무장지대 북방 한계선 북쪽 수백 미터 지점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를 했는데요. 이 방사포 포탄은 동해 북방 한계선 북쪽 1에서 8km 북측 해상에 떨어졌다고 지금 국방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신 대표님. 네. 예. 네. 이렇게 지금 강원도 고성 쪽에서 이제 동해상으로 그 방사포를 이제 100여 발 이제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사격 훈련은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이 동해 NLA 남으로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지금 국방부 소식통은 전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전에도 이 방사포를 이런 형식으로 발사한 전례가 있습니까? 동해 쪽에서 122mm 방사포를 쏘는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예. 지난번에 동해 쪽에서 240mm 방사포와 300mm 방사포 사격 훈련을 했지만 122mm 방사포는 이것은 뭐 그 신무기 개발하는 용도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에 300mm 방사포,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것은 신무기 개발 용도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도발이다 하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 도발은 부수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 122mm 방사포는 무기 개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오래된 구형 무기고 이것을 쏘았다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떤 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재고를 소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 재고를 소진해야 하면 신형 무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재고를 소진해서 신형 무기를 들여오겠죠. 그러나 북한은 그런 어떤 그 예산 체계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재고를 소진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형적인 어떤 그 도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데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부산에 있고 이제 16일 모레부터 그 서남해 서쪽과 남쪽 즉 한 목포 앞바다 지점쯤에서부터 아마 해상 합동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그 반탄작용으로 그 훈련을 하는 이 방사포 도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특이한 점은 그동안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예. 북한의 이런 도발을 미국에 대한 자극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미국이 응징해라 라고 하면은 실제로 북한의 어떤 그 정권이 그야말로 레진 체인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항공모함 한 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을 때는
사실은 조심했습니다. 언어적인 도발을 했지만 이런 물리적인 도발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비록 지금 작전 중은 아니고 휴식 중에 있지만 어쨌든 항공모함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도발을 한다는 것은 지금 김정은 어떤 그 정권이 미국마저도 이제는 어떤 그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느냐. 미국도 자기네들이 아무리 도발해도 인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 또는 이를테면 뭐 좀 만만하게 본다든지 뭐 그런 어떤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미국 그 워싱턴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예.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그 국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신 대표님. 네. 오늘 뭐 오전 11시 53분부터 이제 백여발을 동해상으로 이제 쐈는데요. 어제도 동해 쪽으로 개성 근처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랬겠죠. 이렇게 이제 어제죠,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만 뭐 전체적으로 한 뭐 100번 가까이 지금 발사를 하고 있고 비용으로도 1,000억 원 가까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도발 지점도 조금씩 남아하고 있고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나 이런 것은 지금 저는 그 핵탄두 탑재 능력을 가지도록 성능 개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스커드 예. 미사일 발사는 또 300mm 방사포 발사는 대내식 전쟁에서도 한국을 이길 수 있다. 즉 한국의 공군 기지를 타격해버릴 수 있는 대내식 무기 개발에 어떤 그 노력을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그런 그 성능 개량 그리고 능력 향상 훈련을 하면서 더불어서 주변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든지 뭐 일본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그 외교 관계 라든지 또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은 부수적인 효과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미사일 발사를 기존에는 계속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계속 하다가 느닷없이 지난주에 황해도 평산에서 했죠. 그리고 어제는 또 황해도 개성에서 했죠. 이런 것은 우리 킬체인 즉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국방부가 바로 킬체인이라는 것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대응 전력으로. 예. 그 킬체인이 뭐냐면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를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징후를 먼저 탐지를 합니다. 글로벌 호크나 정찰위성 이런 것을 도입해서 탐지하겠다는 것이죠. 네. 탐지를 하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가 그것을 폭탄을 맞는 것보다는 좀 위험스럽지만 선제 타격해서 아예 그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시켜버리면 우리가 공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킬체인입니다. 그러면 킬체인을 하려면 먼저 선결 조건이 북한이 우리를 미사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탐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킬체인의 탐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발사 차량을 많이 가지면 되죠. 그런데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가 한 40대 있고요. 예. 노동 미사일 발사대가 한 최대 한 4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북한이 핵폭탄을 탑재를 하면 노동 미사일에 탑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킬체인 탐지자관들이 노동 미사일 발사대가 어디 가는가만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노동 미사일보다 더 많은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은 킬체인이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0대가량 있는 스커드까지도 핵폭탄을 장착을 할 수가 있으면 네. 한국이 상당히 이 어떤 킬체인의 영향이 이를테면 깎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스커드 미사일 발사 훈련이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성능 개량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예. 신 대표님 그것이 이게 사실이라면 네. 우리 킬체인 또는 북한의 그 핵에 대한 어떤 대응 전력을 전면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미사일 발사를 최근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떤 국제사회에 보여주기도 있지만 김정은이 다리를 저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군부대 시찰이라든지 전국을 누비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북한 내부적으로 뭔가 좀 결집이 필요해서 이런 걸 하지 않는가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북한 내부적으로 결집하기 위해서 미사일 한두 발 쏘는 것은 사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미사일 네. 한 발에. 아까 송영철 앵커님 말씀을 하셨지만 노동미사일 한 발이 $10,000,000입니다. 그리고 스커드 ER형 한 발이 $800만. 뭐 이런 미사일들을 지금 계속 쏘고 있는데 그것을 북한 내부 보여주기식으로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도 뭐 할아버지의 어떤 그 입주기에 참석하고 하는 것은 내부 보여주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100억짜리 미사일을
비오듯이 쏘는 거, 이것은 그 비용상 투자 대비 효과가 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부의 용이라기보다는 실제 한국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보여주기 또는 주변국에 대한 압박, 이거는 그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다. 그것이 예. 주 목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였습니다. 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